2025년 10월 16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한창 잘 쉬다가 라이브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랑 많은 의견을 나누고자 간단하게 자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한창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이고, 롯데자이언츠는 마무리 훈련에 접해 있는데, 얼마 전에 자이언츠 TV 영상으로 손성민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롯데 포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넋두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2017년 3위 할 당시에 강민호 선수가 FA를 선언하고 삼성으로 이적을 한 뒤 끝없는 포수 문제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나종덕, 나원탁, 이른바 나나랜드의 시간도 있었고, 안중열, 지시환으로 이어지는 포수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도 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FA로 유강남 선수를 영입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지는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가지고 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에 우리가 주전 포수라고 한다면 유강남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규정 이닝을 채운 포수가 롯데에는 없습니다.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이 유강남 선수가 그렇게 많은 경기를 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수들의 공격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분명 롯데자이언츠 1군에서 경기를 뛰는 포수들은 타팀 포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봉, 받는 봉급에 비해서 공격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강남 선수가 FA로 영입돼서 4년에 80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팬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보근 선수도 올 시즌 연봉이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성민 선수도 올 시즌 연봉이 6,800만 원이에요. 절대 부족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OPS가 리그에서 7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부족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지나간 롯데 포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1차 지명을 했던 강태일도 있었고, KT로 트레이드 됐다가 지금은 LG로 간 김준태도 있으면서 여러 선수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좀 뭐랄까요, 누구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뭐 완벽하게 선수들을 탓할 수는 없는 환경이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했으면 한 명은 나와야 됐던 게 아닌가. 이제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유강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강남이라는 보수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이 유강남이라는 포수는 한 시즌에 120경기를 출장할 수 있는 철인에 가까운 체력을 강점으로 하는 그런 수비형 포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자이언츠에 입단을 하고부터는 그 모습이 많이 약해졌죠. 특히나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이 유강남이라는 선수의 수비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올 시즌에는 이제 생존 전략으로 공격력 강화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공격력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강남이라는 선수를 성공적으로 한 시즌을 보낼 때 주전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포수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선수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네. 롯데자이언츠 입단 1년 차에 공격력 WAR이 2.4였어요. 근데 올 시즌에 공격력에 강화하면서 출발한 것 치고는 공격 WAR이 1.9, 만족스러운 수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비 WAR도 원래도 그렇게 막 뛰어나게 높은 수비 WAR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많이 약해졌다.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프레임 이빨이 컸다. 그리고 포수로서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포수들 훈련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강남불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나의 LG에서 혹사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렇다.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하나갈매기님은 리코에 사기당한 케이스다. 네. 롯데 와서는 많이 약해진 모습이 있어요. 진짜 기대가 이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프레이밍이 ABS 시대에 무쓸모한 기능이 돼버리면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무릎 부상 이후 이제 도루 저지까지 더 약화되면서 포수로서의 생명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손성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시즌 전에 야구로고님이랑 내기를 했어요. 시즌 끝날 때쯤 해서 손성민이랑 유강남 중에 타율이 더 높은 선수는 누구일까? 저는 손성민의 한 표를 던졌는데 시원하게 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반등에 실패했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많이 더딘 느낌이 나고 있어요. 어느새 1군 무대에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군 문제는 벌써 해결을 하고 돌아왔고 정말로 이 선수가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면 이때쯤 터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터지지 못했다 라는 점이 너무나도 뼈아프죠. 최대 장점이 도루저지,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선수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이라고 했다면 프레이밍이 안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ABS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레이밍이 무쓸모해지고 손성민이라는 포수가 좀 더 빛을 발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아쉽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안 좋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공격 WAR에서 손성민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 시즌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분명 기대보다 못한 타격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추후에 얘기할 정보건 선수에게 완전히 백업 자리를 밀리면서 올 시즌 수비 소화 이닝이 200이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선수 성장에 분명히 걸림돌이 되어갔다. 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왜 정보건에 밀리는지 모르겠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나의 손성민이 2군에서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네, 그런 의견도 주셨고 손성민 투수로 전향시키는 건 어떨지요. 2루 성구는 좋잖아요. 아직은 포수로서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손목 부상인데도 계속 출장을 시켰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 부상 후유증 문제도 제기해 주셨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손성민 선수가 수비 소화 이닝이 작고 기회를 많이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롯데 포수 중에서 수비 기여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정보근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시겠지만 정보근이라는 포수가 1군 무대 지금 7년 차입니다. 1군에서만 7년 차고요. 벌써 이 FA를 위한 등록 일수를 5년이나 채웠어요. 이렇게 한 2년, 3년만 더 있으면 이 선수가 FA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1군에서 지냈고 많은 감독님과 많은 투수들의 신임을 받았던 포수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과가 없어요. 공격력에서도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모습이 없죠. 심지어 통산 공격 WAR이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정보근을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근은 롯데의 최고의 수비형 포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근의 수비 WAR은 0.09입니다. 절대 수비가 좋은 포수는 아니다. 그리고 통산 WAR을 합쳐놓은 것도 마이너스 1.2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용하면은 안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이제 수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다. 1군에서 뛰는 롯데의 많은 선수들 중에서 타석에 나갔을 때 가장 기대가 안 되는 선수가 정보근 선수 아닐까요? 특히나 이 선수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겠죠. 어느새 27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고 비록 경험치를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선수가 타격적으로 성장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독이 선임돼도 두 번째 포수를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보고 나면 패디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패디 담당 일진이죠. 보거나 수고했다. 이 B등급으로 나가보자. 네. 저도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정보근이라는 선수가 백업으로 봐야 되는 선수인가 3포수로 봐야 하는 선수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우승하는 팀마다 있어서 진짜 잔뼈가 굵은 선수도 아니거니와 팀 자체가 이 선수와 함께 성장을 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3포수의 위치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박재엽이라는 선수가 이제 신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박재엽이라는 선수도 신인 1년차, 그러니까 프로 1년차에 무릎 부상을 당했죠. 유강남의 사례를 보면서 포수들에게 이 무릎 부상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앰뷸런스까지 실려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시즌까지는 이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롯데자이언츠의 포수진이 인상적인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민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FA로 강민호 선수를 영입하자는 의견은 정중하게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는 2차 드래프트에서 추가로 포수 영입을 또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런트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26시즌 롯데자이언츠의 포수진은 확실히 안개 속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